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건물에? 뉴욕에서 온 세계적인 건축가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지진, 화재에 견디는 첨단 내진 설계와 스마트홈 시스템을 보며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재난에 강한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었는데요. 이 건축가는 한국의 아파트를 경험한 후 미국의 주거 문화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감동적인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제 회사는 20년 전 설립되어 현재 연매출 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한 고급 주택들은 맨해튼과 햄튼스의 상류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건축을 전공한 제 아들 제이슨은 최근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아시아가 너무 멀고 문화적 차이가 클 것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뉴욕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가 제 인생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 가장 소중한 고객이자 친구인 제니퍼는 단 몇 시간 만에 500만 달러 가치의 펜트하우스를 잃었어요. 그 집은 제가 3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작품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대리석, 프랑스 수공예 가구, 20피트 높이의 천장이 어우러진 현대 건축의 걸작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화재 앞에서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어요. 제니퍼는 귀중품 몇 개와 반려묘만 데리고 탈출할 수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으로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미국식 건축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리 고급자재와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해도 화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현실을 마주한 거죠. 그때 문득 오래전 하버드 대학원 동기였던 토마스가 생각났어요. 그는 지금 한국 건축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영국 출신 건축가로 최근 자신의 집을 한국식 주거 시스템을 적용해 새롭게 지었다며 저를 초대했었어요.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제니퍼의 집이 불타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며 토마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토마스의 집은 뉴욕 퀸즈의 평범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현관에는 신발을 벗는 공간이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었고 내부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야.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시스템이지. 토마스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어요. 대형 통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특수 처리된 목재와 콘크리트의 조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융합된 공간이었어요. 토마스는 집 전체가 불연 소재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외벽은 내화벽돌과 특수 처리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내부의 목재 요소들도 화재에 강한 특수 처리가 되어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건축 방식이 기본이야. 특히 아파트는 철저한 내화, 내진 설계가 기본이지. 라는 토마스의 말에 저는 깊은 호기심을 느꼈어요. 한국의 현대 아파트는 주거 공간 그 이상이야. 최첨단 보안 시스템, 에너지 효율 관리, 커뮤니티 시설이 모두 통합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지. 토마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어요. 디지털 도어락, 원격 제어 시스템, CCTV 통합 관리 등은 뉴욕의 최고급 콘도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토마스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아. 지하 주차장,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어린이집까지 모든 것이 한 공간에 통합되어 있지. 게다가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이동도 편리해. 저는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주거 문화와 건축 기술을 배우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한국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죠. 처음에는 농담으로 생각했던 토마스도 제 진지한 태도에 결국 동의해 주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의 규모와 디자인은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어요. 강남 한복판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토마스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약 120제곱미터, 미국식으로는 1300 스퀘어피트 정도 돼. 내부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모든 방향에서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됐어. 3중 유리창은 소음 차단과 단열 효과가 뛰어나지. 주방은 더욱 놀라웠어요.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조리 공간의 동선이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조명과 전동 블라인드, 원격 조절 가능한 에어컨과 난방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욕실은 마치 고급 스파를 연상시켰어요. 온수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돌 난방, 자동 환기 시스템, 물 절약 기능이 탑재된 변기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토마스는 한국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현관문까지 모든 동선이 통합 관리돼. 카드키 하나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방문객은 스마트폰 앱으로 사전 등록이 가능해. 모든 공용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성이 매우 높지.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희는 새롭게 지어진 스마트시티 단지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단지 내 발생한 실제 화재 사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작년 여름 15층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안내를 맡은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불이 나자마자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고 화재 경보가 단지 전체와 소방서로 자동 연결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건물의 방화 설계였어요. 15층 세대는 내부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불이 다른 층이나 인접 세대로 전혀 번지지 않았어요. 120가구가 살고 있는 건물에서 단 한 가구만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뉴욕에서 그런 화재가 발생했다면 최소 한 층 전체, 최악의 경우 건물 전체가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그 관리자의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어요. 한국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거주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요새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제니퍼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모습과 한국 아파트의 화재 사례를 계속 비교하며 생각했죠. 동일한 화재 상황에서도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밤새 괴롭혔어요. 서울에 머무른 일주일 동안 저는 강남, 용산, 판교, 그리고 인천의 송도까지 다양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어요. 각 단지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안전성, 편의성, 에너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한 설계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지하 주차장의 설계와 건물 외벽의 내화 처리,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은 뉴욕의 건축물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면서도 시속 300km의 속도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뉴욕의 주거 문화는 화려함과 규모에만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의 실용적이고 안전한 건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이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가장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토마스의 소개로 한국의 한 건설회사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브라운 씨, 당신의 열정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과 당신의 디자인 감각이 만난다면 미국의 혁신적인 주거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미국의 주거 문화를 바꿔봅시다. 그 자리에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니퍼의 비극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회장님은 제게 한국의 선진 건축 기술을 무상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상업적 이익보다 안전한 주거 문화의 확산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토마스가 건네준 한국 건축 관련 서적과 기술 자료들을 열심히 살펴보며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한국식 건축 철학을 적용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뉴욕에 돌아온 후 저는 즉시 건축협회와 도시계획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건축 기술에 대해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의 건축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6개월간 머물기로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세라는 임대 방식도 매우 흥미로웠어요. 토마스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 문화야.
제이슨이 교환학생으로 있는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한국의 주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는 게 좋을 거야. 돌이켜보면 제니퍼의 화재 사고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새로운 시각으로 건축을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첨단 주거 시스템과 안전기술을 뉴욕에 도입하여 부유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제 첫 번째 한국식 아파트 프로젝트 완공식 때였어요. 화재로 집을 잃었던 제니퍼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이 만든 이 새로운 집에서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더 이상 불이 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얼마나 큰지 모를 거예요. 현재 제 회사는 뉴욕 브루클린의 한국식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건설사들과 기술 제휴를 맺고 있어요. 수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우리 설계팀의 절반은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왔답니다. 뉴욕시 정부와 부동산 업계, 보험회사들도 이 혁신적인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제 프로젝트가 미국 동부의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 밤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미래의 뉴욕을 상상해 봅니다. 한국에서 배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거 시스템이 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제니퍼와 같은 화재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도시를 꿈꾸며 오늘도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한 번의 불행한 사고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미국 전체의 주거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융합된 주거 시스템이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저는 이 변화의 선두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밤도 제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뉴욕의 밤거리가 한국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로 가득 찬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주거 문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국의 모습을 응원해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